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대구 수성구 수성동 1가에 있는 수성 영남타운 아파트입니다.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자, 수성구에 있습니다. 수성구. 대구에서는 가장 뜨거운 시장이죠. 수성 영남타운 4층입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고 전용 면적이 25.7평입니다. 대략 31평, 32평 이런 크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지권 12.3평. 자, 건물 토지는 문제없이 전부 매각입니다. 여기서 토지 전부 매각이라고 해서 이 아파트 대지 다 전체 매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분, 그 전유 면적이 갖는 그 아파트 토지의 지분을 전부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자, 사건 접수는 2020년 5월 26일 빨리 진행된 편입니다. 1차 2021년 2월 25일 오늘이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오늘이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매 입찰 진행 중에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입찰 이게 제가 어제 준비한 자료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자, 입찰 1일 전 어제죠. 그러니까 지금은 1일 후 오늘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지금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유자, 채무자는 정 누구 같은 사람인 것 같고, 채권자는 뭐 정확하게 여기 지금 제가 지워서 표시가 안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은행권 같은데 감정가 봐야 되겠죠. 감정은 3억 5,500입니다. 자, 이 물건의 현재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자, 그게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 물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물건의 시장 가치가 지금 얼마냐? 자,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현재 감정가는 3억 5,500이다. 이 3억 5,500은 경매가 접수되었던 2020년 5월달. 자, 이때의 어떤 감정입니다. 그때는 이 정도 가격 했다. 이 물건이 이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었다. 그래도 정보입니다. 자,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경매가 접수되고 낙찰된 이후에 영향을 줄 법한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어떤 그런 접수 내역을 살펴보는 겁니다. 점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채권자들이 채권 계산서, 가압류권자의 권리 신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낙찰자한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감정평가, 뭐 집행관의 현황조사, 뭐 교부권자의 교부청구서 이게 답니다. 그 점유권과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현황조사서 보면 자, 그럼 누가 살고 있느냐는 거죠. 점유관계는 채무자, 소유자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의 소유자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방문했는데 거주자가 부재였고 만나지 못해서 전입세대 열람 결과를 확인해 보니 현재의 소유자, 그 소유자의 가족만 전입되어 있다. 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 현황 보면 현재 소유자가 2014년에 소유권을 가져왔네요. 그리고 그날 근저당 설정을 바로 했습니다. 은행에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대출을 받았죠. 이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날짜 2014년 6월 26일 이 날짜가 기준 날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 이후에 있는 다른 권리들 15년, 17년, 20년 뭐 20년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임의경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멸된다. 낙찰받은 이후에 그 인수될 권리는 없다. 자, 등기상 인수될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자,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그러면 낙찰자가 되면 이 부동산에 관한 어떤 것들을 인수하게 되느냐? 자, 등기상 인수할 것은 없고, 자, 관리비는 공용 비용이 연체돼 있다면, 그리고 현재 사람이 납부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린다면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연체돼 있는지,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결국 명도 협상 과정에서 이 관리비도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게 될 것이다. 자, 따라서 이것이 과다하면 당연히 명도에 영향을 줄 것이고, 명도에 영향을 주면 또 입찰가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입찰가를 계산하는, 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면 좋죠. 그러니까 입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리비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은 뭐 관리비 포함인지 조사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벌금 체납금 뭐 이런 것들은 아파트에 별로 적용할 게 없습니다. 자, 임차인
없고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명도 계획.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인도명의 신청을 하면 인도명령 결정받고 다 내보내는 데까지 통상적으로 1에서 약 한 3개월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정도 시간을 계산하고 입주일자를 정하시고 입찰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명도 계획,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약 400 정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강제 집행 비용으로 쓰느니 차라리 합의 금액으로 해서 자기 발로 이사 나갈 수 있도록 대화로 그렇게 풀어나가면서 명도를 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이 물건은 4층이고 남동향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호가하고 있는 물건을 보면 자, 여기서 굉장히 이제 혼란이 옵니다. 동평형대 물건 31평짜리 물건을 보면 현재 호가되고 있는 게 한 개가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은 하나다. 자, 8억입니다. 리모델링 된 집이고 뭐 작은 방 확장했고 전세 안고 살아. 실제 점유도 할 수 없는. 자, 그런데 일단 호가가 8억이다. 31평 8억. 호가가 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 더 큰 평수 45평짜리 두 개의 호가가 있습니다. 10억 2천 그리고 8억 5천. 자, 이게 이제 뭔가 좀 현실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자, 이 31평과 45평이 호가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사고 싶겠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눈에 들어오겠죠? 자, 이거 보면 이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보면 45평이고 중층이고 8억 5천입니다. 확 트인 정남향 밝은 집 이사 협의 가능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집을 계산해 보면 45평형이고 평당 1,800만 원으로 호가하고 있다는 거죠. 평당 1,800. 뭐 인기 있는 지역이고 뭐 이러면 평당 1,500, 1,800 정도 호가는 할 수 있겠죠. 현실적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2,000이 넘어가겠죠. 약간 비현실적입니다. 이 하나의 호가를 가지고 그 물건의 시세, 가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정보가 이상하다는 거죠. 감정은 3억 3,500입니다. 그런데 호가는 8억 하고 있습니다. 뭐 5억 원이나 더 높죠. 45평도 8억 5천, 31평은 8억. 이 뭐가 정상인지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거래가를 보면 2020년에 이루어진 이 동평형대 물건 실거래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자, 보면 4억. 자, 우리는 4층이고, 자, 이거 14층, 뭐 로얄층이라고 보면 4억. 그럴 수 있죠. 자, 15층 3억 6,700. 네, 뭐 그 정도 갈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이 정도 가격은 합당하다. 적절한 것 같다라는 이 가격을 보면 공감할 수가 있는 거죠. 3억 3,500. 감정 4층이고 3억 3,500.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층 3억 6,500.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7층 3억 9,500. 뭐 4억도 있는데 뭐 이 정도 금액은 결국 그 상한가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 띄엄띄엄 하나씩 있지만 그 가격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어져 있구나. 수요의 시장과 매도의 시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와서 4억을 간 넘겨 4억 500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없습니다. 자, 21년도에는 같은 평형대의 거래 기록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평형대의 거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31평 말고요. 조금 작은 뭐 한 20서너 평짜리 물건이 있는데, 자, 작년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보면 뭐 2억 8천, 2억 8천억. 큰 변화 없이 오다가 아예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45평형 2020년 거래 사례를 보면 지금 8억 5천 그 호가하고 있었죠. 그 가장 그 저렴한 게 자, 5억 1,500, 5억 8천, 5억 5천 380, 5억 2천 700, 5억 9천, 5억 3천. 그러니까 5억 중반, 초반, 그리고 후반 그 사이에서 층과 인테리어 상태
이런 것들이 반영하면 5억 중후반 정도 수준이 유력하다. 즉 3억 정도는 호가가 지금 뛰었다라는 거죠. 실제 거래는 없습니다. 그렇게 거래된 사례는 없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는데 호가만 너무 위에 있는 겁니다. 이 지금 현실과 호가는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3억 5,500 정도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실제 증명해줄 거래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이것만 가지고 사실 이 물건의 가치를 정하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해온 공인중개사라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또 수요자들 또한 너무 혼란스러워서 내가 얼마 주고 사야 되는지도 사실 어쩌면 수요자들이 가장 혼란스럽겠죠. 심리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울 것은 수요자입니다. 매도자들도 혼란스럽겠지만 그들은 뭐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욕심이 가득한 혼란이기 때문에 뭐 별로 괴롭진 않을 겁니다. 매수자들이 진짜 괴롭겠죠. 자, 감정은 3억 5,500이다. 그리고 호가는 8억 하고 있다. 그리고 10평도 넘게 더 큰 물건도 뭐 8억 5천 호가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정도 거래가 가능할까? 자, 예상을 해보면 현재 가장 그나마 저렴한 것이 평당 1,800 정도의 호가고 있습니다. 평당 1,800. 자, 이것을 31평에 적용해보면 현실적으로 좀 더 낮춰서 적용해보면 약 6억 원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5억에서 한 6억 원 사이 정도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저의 판단입니다. 저의 예측이고, 이것은 제 개인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 많이 반영된 어떤 가격 범위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제가 경험해온, 그리고 실제 중개도 해보고 경매도 해본 저의 경험칙을 반영하자면, 이러한 시장에서 실제 이 물건이 거래가 된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더 줘야 될 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매도자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매매 계약은 되지 않을 겁니다. 즉 매수자들 입장에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큰 돈은 한 이 정도 범위 안에, 이 정도 범위 안에 아니면 사실 거래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5억에서 한 6억 정도. 사실 이 구간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세의 범위가, 시세의 구간이 너무 그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조차도 이게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억에서 한 6억 원 정도의 범위를 예측하고, 자, 이 예측을 기초로 해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해 보면 인근에 낙찰된 신세계타운과 수성대백 인테빌, 자, 이 두 건을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과 9월 28일 낙찰됐습니다. 전용 면적 35평과 18평이었고 둘 다 남양이었고, 하나는 1차에 됐고 하나는 2차에 됐습니다. 즉 9월 달에는 2차에 낙찰됐는데 11월 달에 와서는 1차에 되는, 9월까지는 6대1이었습니다. 이때는 가격이 시장에서 막 어느 정도 움직일 때라서 발 빠른 사람이 아니면 크게 움직이지 않았을 때, 자, 이때라서 6대1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뒤 11월 26일에는 무려 29대1입니다. 이 정도면 비정상적인 시장의 경쟁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면 감정가 5억 5,700일 때 29대1의 결과를 보면 5억 5,7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이 8억 5천. 자, 호가가 3억 원 정도 뛰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때 호가가 3억 원 정도 올랐으니까, 호가만 올랐습니다. 자, 낙찰가는 그 호가에 따라갑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하니까, 수요의 반응이 뜨거우니까 8억 1,677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낙찰가는 96.09%. 자, 수성 대백 인터뷰는 3억 3,800. 지금 우리 이 물건의 감정과 비슷합니다. 그때만 해도 거래 가능했던 금액이 3억 5천 정도입니다. 그리고 낙찰가는 3억 4,100에 낙찰됐습니다. 2차에 갔지만 실제 낙찰은, 자, 1차. 자, 2차에 갔지만 실제 낙찰은 이 감정을 넘었습니다. 그 넘겨서 거래 가능 금액 대비 97.4%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그 시세에 준하는 금액이 낙찰이 되었다. 자, 이것을 가중평균을 구하면 한 96.3% 정도 예상이 되고, 수성 영남타운 하한가에 적용해보면 4억 8,579만 원, 3억 3,500 함정이지만 실제는 한 1억 5천 정도 더 써야 낙찰이 된다. 자, 이건 하한가 기준이고요. 정말 낙찰을 받고 싶고 공격적으로 입찰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상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하한가는 그냥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한 거고, 자, 제가 예측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매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세는 한 이 정도 아닐까? 6억. 자, 이거 반영하면 6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5억 8,215만 원. 그러니까 2억 5천 정도, 2억 5천 정도를 더 써야 낙찰이 되지 않을까. 4억 8천에서 5억 8천 이 사이가 낙찰 가능한 그 범위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하한가와 상한가 범위가 큽니다. 예상할 수 있는 그 범위, 그 구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 낙찰가의 구간도 커집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시장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보셨다시피 거래 기록 하나 없이 호가만 8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마음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